영상 시작을 했고요. 시험 모드가 이제 왜 생겼는가? 원래 과제 모드가 있는데 왜 시험 모드가 생겼는가? 이거 히스토리고요. 그 이제 제 경험에서 그 과제 모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은 뭐냐면은 애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 기회가 없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틀린 문제 다시 안 준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경험하고 이거를 틀린 문제만 솔팅해서 다시 줘도 진짜 학습이 훨씬 좋을 텐데, 그래서 좀 뭐 웃긴 일하지만 문제를 제가 50문제 풀렸어요. 똑같이 인쇄해서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 난 뭘 가르친 건가?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똑같은 걸 똑같이 틀리면 왜 가르치는가?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뭐 공부법 중에서 그런 틀린 문제만 이렇게 그래서 안 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안 풀고 틀린 문제만 표시해놨다가 푸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옮긴 게 현재 과제 모드예요. 반드시 틀린 데이터 다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 틀린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계속 쌓아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걸 다 해야, 그래서 이제 몇 개 틀렸는 줄 알게 되고, 다 하면 완전 학습이 돼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학습의 목적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굳이 어려운 로직을 넣은 거죠. 경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왜 만들었냐? 틀린 문제 다시 안 푸는, 죽어도 안 풀거든요. 그걸 해결하고 싶었다. 그게 현재 과제 모드의 목적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생각한 게 2017년에 이 모드를 생각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워킹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못하는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게 상당히 언어의 큰 밸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시험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조금,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새로 나오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엮은 거죠. 일단 빨리 내고 싶어갖고 엮은 거고, 교원이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에 쓰는 건데, 보고 나서 그냥 그 점수를 박아버리고 싶다. 너는 더 이상 못해. 이게 네 점수야. 그걸 알고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냥 과제를 뿌리고 싶잖아요. 뿌렸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과제는 진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험은 몇 점, 애들 수준을 알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한번 뭔가 태그처럼 이렇게 넣어갖고 이걸 해보자 한 게 시험 모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능이 왜 있는가를 알면 나중에 이게 다 온라인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뒤에 이게 진짜 필요한 기능인지 아닌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문제도 있으니까 해볼게요. 과제 생성. 그럼 여기서 이제 on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on으로 하고, 보통은 이제 일반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지문을 주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단어로 하셔도 다 할 수 있는. Yes. 모든 게 다 된다. Yes. 아니요, 단어 네. 말하기 문제. 그 문장은 안 된다. 그럼 죄송해요. 단어 문장 문제. 말하기 영작은 안 돼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 말하기 영작은 애초에 음, 오답이 없고, 음. 그래서 시험 모드랄 게 없어서. 지금 뭐 CS가 들어오진 않죠. 네. 저게 말하기가 사실 조금 그 현실계에서 좀 어려워서 그래. 애들이 뭐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걸 뭐 시험 보고 싶다 뭐 이런 것. 근데 말하기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로직이 하나면 좋거든요. 뭐는 아니고 뭐는 된다 뭐 이런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고 그냥 끝낸다는 로직이 공통적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이거는 에지이지가 아니고 투비로 말씀드릴게요. 그 에지이지 잘 말씀해 주세요. 저 몰랐어요. 말하기만이죠. 말하기 영작. 말하기 영작이에요. 왜냐면 말하기 아이고. 자체도 그 안에 다시 녹음이라는 기능이 있고, 다시 녹화가 있고, 그 수행하는 화면 단에서 영작도 마찬가지로 1차 제출하고 수정하고 2차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제출하고 나면은 어차피 두 가지 다 영작은 다시 수행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시험 모드 자체가 다른 뭐 단어나 문장처럼 똑같이 적용되기엔 좀 어려운. 근데 그건 좀 달라요. 층위가 달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그냥 디테일이고 그냥 시험 모드는 한 번 이런 거죠. 한 번 보면 너는 다시 못 봐의 의미예요. 그 안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거는 그냥 디테일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로직이 깨진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로직.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 이제 문제가 뭐냐 저렇게 되면은 고객도 이해를 못해요. 말하기는 뭐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해. 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로직이 그냥 흑백 논리여야 돼요. 시험은 한 번 보고 끝내기 위함이야. 넌 한 번 보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그 안에서는 자유야. 그 안에서는 네가 뭐 뒤로 가기라건 뭐라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뒤로 가서 다시 풀 수 있거든요. 그 로직대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로직이야. 그 안에서 다시 풀 수 있는 거는 모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험 모드는 그냥 한 번 보면 넌 다시 보는 우리가 솔팅해서 주는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로직이 단순해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험 모드는 만약에 지금 단어 같은 거 선택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틀리면 안 넘어가고 일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드에서 시험은 그러면은 네. 단어도 한 번 틀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면은 그걸 다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네.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시험 모드의 궁극은 뭐냐면은 원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 단어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문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시험 문제를 풀고 싶다는 게 이제 코어고 이걸로 이제 그게 있으니까 뒤에 이것도 안 돼요 하고 확장이 된 거죠. 그럼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줘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개발단에서는 그냥 로직을 위에 하나를 씌우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보면 굳어요 하면 개발해서 명쾌하잖아요. 그 안에 시험 모드일 경우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하는 거는 엄청난 기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시험 모드에 따라서 시험이 한 벌 다시 다 재기획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원래 하던 대로 이거 넘어가면 안 되고 시험이니까 계속 그냥 넘어가야 돼요. 막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노. 코어는 시험의 코어는 시험이다. 단어랑 문장 이런 애들은 학습 모드로 원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말하기도 다시 다 설계해야 돼요. 한번 하면 뭐 넌 다시 할 수 없고 그러면 오히려 사용자가 못 사용하는 프로덕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단으로 가지 않겠다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럼 위에서 컨트롤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냥 딱 하고 이게 막히는 거죠. 모든 그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막히면 돼요. 점수 나오고. 그게 시험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모드에 정의를 하면 개발도 쉬워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막 풀어야 되는 뭐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시험 모드가 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뭘 해결하고 싶은지 뭔지. 시험 모드는 로직이 딱 하나다. 애들이 다시 볼 수 없게 합니다. 끝. UX는 좀 다른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실수룰로 넘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확인 버튼 정도는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시험 모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어쨌든 그 코어가 이제 문제에 대한 그 니즈가 해결이 되었고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하나 이런 경우에는 시험일 때는 이 뒤 밑에를 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최소한의 것은 장치는 두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한 번 클릭했는데 무조건 네. 틀린 거야 이렇게 할 수는. 그게 시험이죠. 근데 시험 볼 때도 OMR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카드 실수를. 근데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하려면 여기 다 손봐야 돼요. 영작부터 시작해갖고 그 시험에 맞춘 모드를 다 설계해야 돼. 다. 그거는 안 택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시험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객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시험 모드에서. 고객은 시험 모드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직이 이게 다 적용돼 있지 않아서. 근데 로직은 되게 분명하잖아요. 학생이 다시 풀 수 없다. 이것만 적용되면 돼요. 끝. 점수가 표현된다. 더 이상 풀 수 없고 점수가 표현되고 하나 더 있네요. 상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1차 해서 다 하면 그게 완료고 그게 완료의 정의이며 초록색으로 표시된다. 끝. 이거 말고 있나요? 시험 모드가?
말씀하신 게 지금 것 이외에 다른 예외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가? 아까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기는 뭐가 안 되고 영자가 안 돼요. 이런 로직이 있는가? 그 안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없어요. 아예. 네, 영장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컨벤션 한 거예요.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톤인지 알기 때문에 기획을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페르소나 가면 선생님마다 페르소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문제 되면 제가 해결할게요. 네, 말하기나 영작 기준으로 보면 영작은 결국에 최종 제출을 하면 다시 풀기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문장, 표현, 해석, 에세이 다. 네. 그래서 애초에 시험 모드로 나간 거나 그렇지 않은 게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말하기 그럼 더 좋네요. 네, 그리고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녹음, 다시 녹화가 있잖아요. 없다. 그걸 막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다 없는 거예요. 그 버튼들이. 그러면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과제든 네. 저는 네. 중간 저장이 되고 있고 네. 말하기 문장 영작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제 시험 안 된다. 나간 순간 끝이라고 하면 저희의 뭔가 장애라든지 새로 고침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막혀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제출 전까지는 시험 모드라 할지라도 중간 저장한 거를 반영해 줘야 할 것 같고 최종 제출 이후에 다시 풀기나 다시 녹음이 안 되도록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최종 제출의 정의가 뭐예요? 최종 제출은 결국에 뭐 시험마다 달라서.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각그 수업별로 그 과제 종류별로 하면 되는데 더빙 같은 경우에는 5문장 중에 3문장을 하고 중간에 빠져나가서 이어하기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5문장을 다 녹음하고 완료까지 하고 나서 나왔다면은 시험 모드인 경우에는 다시 녹음이 뜨지 않도록 해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직대로 하면은 디테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에 대한 시험에 대한 정의는 누구도 아직 못해요. 선생님도. 그거는 이제 주인님의 기획인 거야.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 밑에 깊어지잖아요. 이게 시험 아닐까? 그건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어도 말하기 시험에 대한 기획은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 있는 말하기 선생님들에 대한 기획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려 들어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거죠. 그냥 다시 시험 모드란 무엇인가? 왜 기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한 컨벤션이 없기 때문이다. 로직은 딱 하나다. 그냥 나갔건 뭘 했건 시험 모드는 무슨 상황에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 모드는 나가서 어쨌든 끝났잖아요. 점수가 표현됐잖아요. 박힌 순간 그냥 그게 점수인 거예요. 만약에 제 시험을 보고 싶다는 건 선생님 다시 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더빙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더빙 같은 거는 아직 시험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모드로 하더라도 선생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험 모드의 로직은 단순하다. 시험 모드는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보고 나가면 넌 끝이다. 이 뒤에 이거 이외에 다른 로직은 없는 거죠. 아 근데 한 번 보고 나가고의 정의가 그거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본인이 결국 최종 제출이어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지금 단어 문장 같은 경우 시험 모드에서 중간 저장 돼 있거든요. 보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최종 제출을 다시 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제출이란 건 1차, 2차, 3차, 4차, 5차 해서 마지막 최종 제출이거든요. 그걸로 쓰시는 게 아니죠. 1차 제출이죠, 그러면. 최종 제출이 그건 아니고. 오히려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고 어쨌든 네. 제출이라는 액션을 했으면은 그냥 과제가 그 시험 모드가 마감됐다고 하면 그건 간단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인님이 이 얘기를 꺼낸 게 단어랑 문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간 저장이 돼 있어요. 시험 모드에서도. 그래서 단어 10개 중에 5개 풀다가 나갔잖아요. 아, 오케이. 이게 맞습니다. 네. 몽둥님.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용어를 섞어서 그런 거. 최종 제출 아니고요. 1차 제출을 눌렀냐 안 눌렀냐로 판단하자는 거거든요. 1차 제출 중간에 튕긴 거 뭐 그런 거 말고 튕긴 거로 이해 인지되잖아요. 프론트에서. 그거 말고 1차 제출 버튼을 눌렀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에 다시 완벽한 정의는 1차 제출입니다. 최종 제출 아니에요. 1차 제출을 했으면 더 이상 볼 수 없다가 시험 모드의 정의예요. 오케이. 이거 이외에 다른 로직은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컨벤셔널. 맞나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좋나요? 볼까요? 학생 모드에서
예스. 학생 모드에서 한번 볼게요. 단어 한 5개만 한 2개만 할까요? 2개만 해도 돼요. 2개만 볼게요. 문장도 2개만 할까요? 여기 되게 여기 전체스 되게 2개. 말하기는 시험 모드 누르면은 그래머. 말하기는 지금 적용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일단 그냥 테스트 케이스로 할게요. 근데 어차피 말하기나 저런 애들은 시험 모드 있대. 뭐 그냥 완료하면 그냥 완료로 뜨겠죠. 그럼 시험 모드를 낼 수는 있는. 안돼 시험 모드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됐잖아요. 내버리셨잖아요. 아니 됐잖아요. 이제 지금 됐죠. 과제 생성 아직 안 눌렀어요. 생성 안 눌렀잖아요. 안 누르셨어요? 네. 그래. 누른 줄 알았네. 이 사과도 아까 저거 뜨지 않았나? 그거. 과제들 시험 모드 옵션이 가끔 그거는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그냥 과제 따로 생성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뭐 요런 모드들이 있고 그냥 과제 시작을 했을 때 뭐야? 오 되게 고급 문제네. 오 이거 어려운 문제네. 다 Certain 나 맞췄다. Unexpected event, surprise 맞췄다. 아 나 맞다. 틀리거나 아니면 나가야죠. 아 이 과제 완료 100점. 아 틀려야지. 아니면 중간 저장에 나가야 돼. 네 발렌타인스 아 이거 데이. 좀 어려운 걸로 냈다. 큰일 났다. 아니 It 괜찮. was Valentine's Day on Friday, and Peter was certain that his wife, Amy, was going to love his surprise. 되게 어렵네. Certain that 옆에 왼쪽 그날 보시면 답이 있어요. that his wife 모의고사 Amy was going his. 이제 뒤로 한번 나갔다 올까요? 중간 Peter 저장 해야 had spent a 되니까. long time searching 아니요, 그냥 online 학생 for an 입장에서 event 볼게요. that would 이거 be a new 틀려야 way 되는 to 거잖아요, spend 지금. time with Amy. 들었습니다. He spent a long time searching online for an event 그건 네. 아직 없는 거니까. would be a 걔 들어갈 때 그냥 그때 걔 You. 들어갈 것 같아. way to 근데 spend. 걔는 어차피 아직 안 만들어진 거니까 새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나가기. 어차피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과제 완료로 뜨고 50점인데 그냥 오! 50점을 바뀌잖아요. 녹색으로 뜬다. 네. 녹색인데? 2개 다 푸셨잖아요. 아 풀었구나. 참 안 풀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도 왜 안 풀어야 돼요? 50점일 때 녹색으로 원래 안 뜨잖아요. 아니에요. 완료되면은 뜨지 않아요? 아니요. 노란색이요. 이거 이미 반영돼 있는데 어디서? 에? 지금 시험 모드에서는 녹색이 맞죠. 맞아요. 왜냐면 50점이어도 얘는 녹색이어야 되는 거죠. 예스. 그게 맞습니다. 그럼 이미 반영돼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한 겁니다. 아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 근데 혜주님 다시 아까 그 중간에 왜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험 모드도 중간 저장이 돼가지고요. 중간에 나갔다가 와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거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볼게요. 네. 아까 그거. 근데 이 빈칸 써보기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씨. 빈칸 써보기. It was Valentine's Day on 빈칸 Friday. 써보기 맞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어려우니까 이걸로 한 거예요. 맞아? 네네. Peter was certain that his wife Amy was going to 다시는 이거 QA 이걸로 안 한다. Going to love 나갔다. 그리고 나가라. 네 나갔다. 나갔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도 되는 거죠? 할 수 있어도 됩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그럼 저기서- 아까 주인이 문제 해결된 거죠? 네. 오케이 됐다. 맞죠? 그리고 과제 시작 다시 눌렀을 때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근데 이게 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야. 현재 이 스펙이 로직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스펙이 사실 맞죠? 여기 조금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 문제 원래 그거는 문제를 시험 보기 위함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걸 확장하면서 지금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맞아. 만약에 이거 어떻게 다 확장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부터 기획 잘 했으면은 저는 이거 확장 안 했을 것 같아요. 문제만 됩니다. 네, 이거는 이 학습을 하고 사실 결과가 문제 푸는 거거든요. 현실계에서는 이거까지 하는 거는 사실 좀 오버스펙일 수 있거든요. 뭐막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돼 있잖아요. 이미 돼 있으니까 사실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걸 되게 좋네 이러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 부담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화려한 많은 모드마다 다 그걸 뭐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한 걸 다 반영하겠다? 그러면 두 벌이 생기잖아요. 이 과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두 벌이 생기면 안 되는 게 이 지금 미팅의 목적이에요. 그냥
한 번 풀면 한 번, 그러니까 1차 제출이 시험이다. 1차 제출 후 과제 완료로 막혀버리고, 그럼 여기 지금 정의됐잖아요. 이 두 가지, 이 화면에서 두 가지 상태값이 적용이 되는데 핵심이 이 두 개인 거죠. 한마디로 할 수 있어. 납작물이. 네, 핵심이 얘 상태 값은 저 50점까지 같이 입장에서. 캡쳐야지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니요. 50점인데 그 다음에 잠깐 저 좀 할게요. 네, 두 개. 그거를 따로 치시는 여기 지금 오케이. 초록색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50점이어도 초록색이다. 요 두 개가 핵심인 거죠. 네, 이렇게 정의하면 뭐 지금 에지지에서 크게 다른 게 있나? 다른 거는 아까 그건 것 같아요. 말하기나 뭐 영작이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한 룰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죠.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과제 푸는 C는 그대로 똑같이 존재하고 그 모듈화 시키시는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얘는 일종의 태깅이다. 이 태그의 역할은 1차 이후에는 볼 수 없다는 거. 끝.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할 게 없어지죠. 분리돼 있으니까 시험 모드와 얘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아 대표님 근데 그 문제 네. 때문에 만드셨다 했잖아요 시험. 아, 문제를 풀어봐라. 아니 알겠습니다. 풀어주세요. 네. 네. 눌러주세요. 네, 뭐 찍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풀기 안 되지 않나 문제는? 중간 저장은 안 되죠. 도시락에 학교 다니면서 1로 다 찍어 보신 분 이렇게 하고 해설도 망해요. 3번으로 찍어야 되나요? 한번 찍어야죠. 그래서 3번으로 찍어 보셨구나. 네, 국가 시험은 1, 2, 3, 4, 5의 비율이 똑같다고요.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해설 프로그램이 나와도 되나? 네, 되죠. 왜 이미 넌 끝났어. 2차 제출해버렸어. 이미 넌 제출했어. 의미 없어. 네, 그냥 이거는 다 좋은 거죠.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왜 틀렸는지 보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예리한데. 예리. 돌아가기 하면 나는 점수가 완료됐고 끝났다. 난 이거 좋네. 시험을 보고 싶어. 이거 블로그로 써야겠다. 시험을 보고 싶어요.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고 싶어요. 법인이란 단어 이게 이게 왜 요것만 할 거예요. 요거 문제만 할 거고. 요거 이게 이제 왜 좋냐면은 지금 저기 그 영윤님이랑 하고 있는 게 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CMS에서 좀 거의 마스터를 했어요. 어제 얘기한 거 좀 연결드리는 거거든요. 뒤에 뭘 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올리는 그 체인을 강화할 거예요. 그게 이제 점수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자체 평가하기 D거든요. 지문은 거의 B뿔, B제로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를 B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겠죠. 앞단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험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시험을 보고 공부시키고 싶은 거. 두 가지 다. 그 원하는 두 개를 다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시험도 볼 수 있고 이걸 재학습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더 끊어버리면 그냥 지금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플래그를 그냥